자, 우리 등차 수열의 각항은 직선 위의 점이라고 배웠어요. 등차 수열의 각항은 직선 위의 점이라고 배웠어요. 자, fx는 이제 1,0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그다음 gx는 2차 함수지. 이 gx를 그릴 수 있는데 꼭지점을 찾아 그릴 거냐, y절편, x절편을 찾아서 그릴 거냐는 그냥 식 형태 보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꼭지점보다는 절편을 찾기가 쉬워요. 2분의 1하고 1이죠. 그래서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냐? 뭔가 2분의 1이랑 1을 지나는 이런 2차 함수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fx는 1,0을 지나는 직선이거든? 그러면 k가 양수면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고, k가 음수면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게 fx고 이게 gx야. 이게 fx고 이게 gx야. 자, 그 다음 문제에서 hx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봐봐. fx가 클 때는 fx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고, gx가 클 땐 gx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보여줄게. 여기 2차 함수 gx가 하나 있고, 여기 1차 함수 fx가 하나 있어. 그럼 hx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러분 이거 모의고사나 수능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주제니까 알고 계시면 좋아요. hx는 큰 함수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야. 다시 뭐라고요? 큰 함수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야. 다시 뭐라고? 큰 함수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야. fx가 클 때는 fx를 선택하고 gx가 클 때는 gx를 선택하겠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지금 교점 기준으로 왼쪽 보시면 곡선이 커요, 직선이 커요? 곡선이 크죠. 곡선이 위에 있죠. 이렇게 hx가 따라오다가 여기서는 직선이 크지. 이 직선을 따라가다가 다시 곡선을 선택하는 이제 이런 함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잠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H234랑 또 H345잖아? 234는 일단 어디 있겠어? 이런 데 있겠지. 234는 어디 있겠어? 이런 데 있겠죠. 맞아요? 근데 H2, H3, H4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거든? 그치? 그럼 2에서의 함수값, 3에서의 함수값, 4에서의 함수값이 만약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2, 3, 4에서 곡선이 커요, 직선이 커요? 곡선이 크죠. 여기가 H2란 얘기고, 잘 들어. 여기가 H3이란 얘기고, 잘 들어. 여기가 H4란 얘기야. 아시겠어? H2, H3, H4는 다 어디 위의 점이죠? 곡선 위의 점이죠. 지금은 곡선 위의 점이지. 이렇게 세팅해버리면. 그럼 곡선 위의 점들이 등차 수열을 이룰까? 이루지 않아요. 알겠어? 2, 3, 4가 직선 위의 점이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다. 아시겠어요? 직선 위의 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지 않는 것도 가볍게 증명할 수 있어. 이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3이고, 그러니까 H2는 F로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 아니, G로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 곡선이니까, 곡선. 그죠? 지금 이해 안 되고 있나 보네. 그 다음에 H3은요, 여기다가 넣어야겠지? 곡선 위의 점이니까 3. 10이고, H4는 21이야. 말도 안 되죠? 등차 수열이 안 되죠? 안 되는 걸 그림으로도 볼 수 있어. 그림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자, 여기서 H2는 K고, H3는 직선 위의 점이니까 이 직선에다 넣어야 되는 거거든. 여기다 2, 3, 4를 넣는 거야. 2 넣으면 K지, 3 넣으면 2K지, 4 넣으면 3K죠? 어때요? 등차 수열을 만족했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조건으로 가는 거야. H3, 4, 5는 어떻대? 등? 그렇지. 그럼 H5는 직선 위에 있을까? 아니겠죠. 직선 위에 있으면 H3, 4, 5가 어떻게 되겠어? 등? 차수열을 이루겠지. 그러니까 5번은
어떤 이 곡선과 직선이 역전되는 곳의 오른쪽에 있으면서 O에서의 함수값은 곡선에서의 함수값이다 라고 해석을 하라는 얘기야. O를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라고. 그쵸? 모의고사 문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등차 수열의 각항은 직선 위의 점이다라는 설명 한번 한 적 있죠? 왜 한지 알겠죠? 이렇게 응용돼서 나온단 말이야. 자, 오너 볼게. 36이거든? 문제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등 비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등비 중앙으로 9K제곱은 72K라고 계산했을 수 있겠지? 그럼 9를 딱딱 지우고 K도 약분해주면 K는 8이 돼요. K는 양수니까 약분할 수 있는 거야. 되세요? 답이 3번인데요. 이 기울기가 엄청 큰 거지. 기울기 8 정도면 진짜 큰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이 참수가 굴곡이 굉장히 날카로운 친구란 말이야. 이미 날카로워. 근데 여기서 2, 3, 4에서 함수값이 직선을 선택하려면, 직선이 2차 함수를 역전하려면 기울기가 엄청 커야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기울기가 엄청 큰 겁니다. 이거 아주 어려운 문제야. 사실은 그치? 아주 어려운 문제야. 자, 넘겨봅시다. 자, 유형 16번은 질문 없고요. 자, 유형 17번은 이제 전체적으로 질문이 좀 있는데 몇 개 풀어보자. 1412번 제가 했습니까? 안 했어요? 저 3개 할게요. 12, 14, 16 이렇게 3개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각항은 어디 위의 점이라고? 직선 위의 점이다. 기울기가 공차인 직선 위의 점이야. 자, 철수는 이달 초에 자가용을 구입하면서 대금 일부는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1,000만 원을 2년 동안 이달 말부터 매달 말에 일정한 금액을 갚기로 했고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을 물어봤어. A1 이렇게 써보자. 자, 이달 초에 자가용을 구입하면서 빚이 발생이 된 거지. 그쵸? 제가 달수나 연수에다가 네이밍을 해야 된다 그랬죠. 넘버링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맨 처음에 빚이 발생한 달을 1월 초라고 쓸 거야. 얼마의 빚이 발생한 거야? 1,000만 원이 발생한 거야. 난 돈은 언제부터 갚아요? 이달 말부터 갚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갚기 시작하는 건 1월 말부터 갚는 거야. 자, 1월 초에 1,000만 원을 빌렸는데 1월 말이 되면 저 1,000만 원이 가만히 있을까? 세상은 만만치 않아. 그 빚을 진 순간부터 이제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럼 1월 말이 되면 이 1,000만 원은 어떻게 돼 있겠니? 1,000만 원 어떻게 돼 있을까? 1,010만 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1,010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규칙성이 안 보이니까 1,000 곱하기 1.01 이렇게 쓸 거예요. 이해되시죠? 101%가 된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좀 갚아. 이게 1월 말에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그럼 2월 말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돈이 또 101%가 될 거고, 그리고 또 돈을 갚겠지. 여기에다가 1.01을 곱하면 돼. 이렇게 돈이 불어 있을 거고 또 돈을 갚는 거야. 아시겠죠? 하나 더 써드릴게요. 3월 말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 돈이 또 저 돈이 또 0.01이 아니라 1.01배가 돼 있을 거고, 여기다 1.01을 곱하는 거야. 지금 애들 어렵지 않지?
이렇게 불어 있을 거고 또 돈을 갚아요. 이 똑같은 짓을 몇 번 하겠다는 얘기냐면은 24회 동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24월 말까지 이 짓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짓을 24월 말까지 하면 1000 옆에 붙어 있는 1.01의 지수는 몇이 될까? 24,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 월수에다가 넘버링을 해야 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이 월수와 지수의 관계를 살피시면 이제 쓸 수 있거든. 그죠? 그 다음에 뒤쪽은 어쨌든 1.01이 한 개씩 적어질 테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A를 딱 24일 만에 갚는 순간 내 빚은 끝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걸 다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이런 등식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자, 좌변은 그대로 A 1000 곱하기 1.01에 24승일 거고 우변은 공비 1.01 초항이 A인 등비 수입에 합이 되는 거지. 자, 항은 총 몇 개일까요? 23개, 24개예요. 얘는 23승이고 얘는 지수가 몇 승인 거야? 준기 어서 와. 0승인 거잖아. 0부터 23까지 숫자 몇 개예요? 24개지. 근데 여러분 당연히 23과 23승 달린 거랑 안 달린 거랑 비교해서 한 개수를 알아내실 수도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납입 횟수가 나와 있어. 그럼 A가 총 24개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해서 헷갈리지 않으실 거고 만약에 여기가 달라.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이런 걸 두 개 줘야 된단 말이야. 1.01에 24승도 줘야 될 거고 1.01에 23승도 줘야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24승으로만 문제를 만들려면 이런 구조는 필연적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잘 들어봐요. 우리 이런 공부까지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 자, 원래는 이제 상환하는 방식은 이래. 자, 봐봐요. 집중해봐요. 원래 상환하는 방식은 이래. 봐봐. 내가 은행에 1000만 원 빚을 졌어. 그럼 그 다음 달부터 갚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00만 원이 불고 내가 빚을 쳐내는 거야. 그 다음 또 쳐낸 금액이 불고 또 쳐내는 거야. 그 다음 쳐낸 금액이 또 불고 또 얼마 쳐내는 거야. 원래 이렇게 갚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계산도 그렇게 했고. 그치? 근데 이런 상상 한번 해봐. 1000만 원짜리 빚을 졌어. 오케이? 그건 은행에서 쭉 2년 동안 불게 냅둬. 그리고 내가 다른 통장에다가 이달 말부터 A1, A1, A1 해서 24번 넣어가지고 저 빚을 갚을 통장을 만드는 거야. 알겠어? 자, 1000만 원 쭉 불리고 내가 저 빚을 갚기 위한 돈을 따로 모으는 거. 이거랑 방금처럼 쳐내고 하는 거랑 뭐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뭐가 더 유리할 것 같아? 쳐내는 거. 또 따로 모으는 거는 생각이 없니? 생각이 없죠. 여러분 생각하는 걸 멈추시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나도 어릴 때 쳐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야. 이 식을 보면 알 수 있어. 똑같아. 1000만 원 2년 그냥 불리는 거. 그 다음에 내가 A1씩 24개월 모으는 거.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문장을 보고 있잖아. 아, 초부터 24월 말까지 이제 가는 거니까, 24월 말까지 가는 거니까, 이 1000만 원은 이렇게 불려. 그리고 상환이라는 건 초항이 마지막에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 않니? 어차피 원리합계라는 건 초항이 얘냐만 중요한 거잖아. 그쵸? 우리 개념수에 그렇게 필기해드렸죠. 초항이 A냐, A1 플러스 R이냐 이 차이만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그냥 쭉 불려놓고 내가 통장에 돈을 따로 모으는 거야. 초항이 A고 한 개수는 몇 개? 24개. 왜? 24회 분납한다고 했잖아.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1000만 원 24개월 쭉 불리고 내가 또 통장에 타고 돈 따로 모으고 얘는 이거지.
알겠어? 이건 초부터 한 거니까 공비가 하나 많고 얘는 말부터 갚는 거니까 공비가 하나 적고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까지 마스터 하시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자, 1414번은 너무 똑같고 1415번, 16번이 조금 뉘앙스가 다르거든. 1416번 보여드릴게. 근데 결국은 이렇지 않니? 저 다이어그래밍을 하실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민호는 집을 구입하기 위해 2020년 초에 은행에서 1억 원의 돈을 빌리고 2020년 말부터 매년 말에 10번에 걸쳐 갚으려고 한다. 매년 갚을 액수는 전년도보다 6%씩 늘릴 거고요. 첫 해에 갚아야 될 돈을 물어봤어. 보기 보시면 단위가 10,000원이니까 제가 10,000원이라고 쓸게요. 야, 예진아, 졸면 안 돼. 너 이거 못하잖아. 이거 봐야지. 자, 내가 처음에 돈을 빌리기 시작한 건 2020년 초지. 그쵸? 근데 저는 그냥 1년 초라고 쓰거든요. 요건 이제 내 스타일이야. 알겠죠? 자, 1억을 만 단위로 바꾸면 10,000,000원이라고 보면 돼요. 10,000,000원. 이 이후로는 이제 10,000원이라는 단위는 생략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년 말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2020년 말부터 10번 갚을 거거든. 오케이? 그럼 요 1억 원은 불었겠지. 몇 퍼센트? 6%. 그럼 요 만에다가 뭐 곱해야 돼요? 1.06. 그 다음에 불고 끝이야? 그렇지. 내가 돈을 얼마 갚아야 되지. 그럼 내가 1년 말에 갚은 돈은 A1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 해에 2021년 말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빚이 다시 6%가 불고 그 다음 내가 돈을 갚아야지. 원래는 마이너스 A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갚을 액수를 어떻게 하겠대? 전년도보다 6%씩 늘려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A1 갚았지. 그럼 올해는 얼마 갚아야 돼? 잘했어요. 이걸 갚는다고. 자, 3년 말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얘네들이 다시 6%가 불겠죠? 그래, 내가 돈을 갚아야 되지? A1 갚는 거야? 아니야. 전년도 갚은 금액에 1.06을 곱해서. 그렇지. 이만큼을 갚는 거라고. 자, 벌써 느낌 오시죠? 그쵸? 얘네들은 지수가 다 똑같은 성질이 있어. 그럼 이 짓을 10년 동안 하는 거니까 10년 말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만 옆에 있는 지수의 지수는 몇일까? 10. 그렇지. 그 다음에 요 A 쪽에 달려있는 지수는 몇일까? 9. 그리고 다 9일 거야. 이렇게 해서 0원. 이러면 돈 다 갚은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항이 총 몇 개일까요? 9개. 10개. 10번 분납하는 거니까 납입 횟수가 10번이니까 A가 10번인 거야. 알겠죠? 뭐 헷갈릴 수 있지. 그럼 이렇게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되죠? 이런 구조는 되게 특수해요. 여기 지수 다르게 주는 거는 진짜 많이 없어. 예진아, 잘면 안 돼. 여기 지수 다르게 주는 건 거의 없어. 자, 문제에서 1.06에 10승 줬어, 9승 줬어. 그럼 여기 10승으로 만들고 이쪽에 1.06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됐어요? 계산해 봅시다. 1.06에 10승이 몇이래요? 1.8.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18,000이겠지? 그 다음에 1.8 곱하기 10이거든? 그럼 18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1.06. 계산 끝까지 봐. 18 나눠버리면 이쪽이 1000이 돼버려요. 1.06 넘어가면은 1000 곱하기 1.06은 A가 돼요. 그럼 A는 1060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3번이야. 얘들아, 어차피 근처 학교는 원리합계 문제들을 거의 안 낸다 그랬지.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학교가 다 안 나왔거든.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나온다는 학교가 있고 안 나온다는 학교가 있어요. 갑자기 탄생한 거니까 난이도가 높게 나올 순 없어. 너무 낮게 나올 것 같지도 않으니까 유형 16번으로 나올 것 같진 않고 유형 17번처럼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1416번처럼 이렇게 매년 갚을 돈이 변화하는 것까지만 마스터를 하셔도 다 풀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 제일 높은 건 이제 1412번이나 13번이나 14번처럼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됐어요? 그냥 단순 원리합계 문제 나오시면 가볍게 맞추시면 되고, 애들은 당황하겠으나 우리는 맞춰오는 겁니다. 제발 나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넘기세요. 제발 나와라. 알겠죠? 제발 나와라. 자, 오늘의 메인 수열의 합으로 오시고요. 1461번 보십니다. 일단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 시그마 AK 제곱이 나왔다고 해서 얘를 시그마 AK 곱하기 AK로 바꿔서 얘를 시그마 AK 곱하기 시그마 AK로 바꿀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는 등호가 되지만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지. 알겠죠? 이걸 찾고 싶으면 이제 단독으로 구하셔야 돼. 자, 앞에 게 무슨 얘기냐? 시그마 AK의 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1이란 얘기고, 자, 이 뒤에 게 무슨 얘기냐? 시그마 AK 제곱 플러스 AK란 얘기지. 맞죠? 시그마의 종류가 1부터 10까지로 똑같으니까 우리는 빼줄 수 있어. 빼면 이 시그마 10끼리 연산이 되겠죠? 자, 시그마 1부터 10까지 AK 제곱은 지워질 거고 AK 플러스 1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시그마 AK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를 분리해 주시면 시그마 AK 플러스 1이 되죠. (12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얘는 실제로 몇일까요? 10. 그렇지, 우성종이 잘했어요. 10을 넘기면 시그마 AK는 2겠네. 그죠? 그럼 여기 시그마 AK 제곱, 시그마 AK 제곱 플러스 시그마 AK니까 얘가 2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얘는 몇일까? 10. 그 답이 없어요. 16이네. 여기 2니까 여기 몇일까? 14야. 아시겠죠? 시그마 AK 제곱 플러스 AK가 나와 있으니까 얘만 알아내면 얘도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이해되시죠? 자, 다음 1400
84번. 예진아 졸면 안 돼. 너 여기 안 풀어지 다. 아 허리 아파. 띄엄띄엄 했네. 여기 어려워요. 졸지 마요. 내가 평소엔 너보고 잘하고 하잖아. 오늘은 안 돼. 네 점수에 잠이 오니? 자, 계산해보자. 얘들아, 근데 일단 연산에 있어서 시그마의 종류는 같은 게 좋죠. 시그마의 종류는 같은 게 좋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일단 이렇게 써드릴 거거든요. 잘 봐. 이 손 잘 봐라. 내가 지금 3 뭘로 바꿨어요? 1로 바꿨죠. 그러니까 원래는 3부터 넣는 거지. 이거 1부터 넣는 걸로 바뀌었지. 그럼 F1이랑 F2는 원래 없던 건데 내가 추가한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알겠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1항이랑 2항을 빼버리면 된다고. 내가 1항, 2항을 추가했으니까 1항이랑 2항을 빼면 된다고. 그쵸? 자, fk 플러스 1 써드릴게. 여기다 k 플러스 1을 넣는 거지. 암산해도 되죠.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3이야. 마이너스 요거 쓸게요. fk면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이지. 자, 이쪽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여러분 시그마식이 간단하게 낫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달릴 거니까 플러스 f1 플러스 f2로 바뀌겠지. f1이랑 f2는 내가 계산해서 써도 되죠. f1 몇이야? 3. f2 몇이에요? f2 몇이에요? 7이죠. 됐어요? 됐어요. 자, 이제 계산해 봅시다. 얘는 이제 시그마를 합칠 수 있단 말이야. k제곱끼리 지워질 거고 3k 빼기 k니까 2k가 될 거고 3 빼기 1이니까 2가 되겠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0. 자, 계산합시다. 시그마 2k 바로 해도 되죠? 이 시그마 k 2분의 공식을 쓰는 거지.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 시그마 8 16이죠. 뒤에 플러스 10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72에 10 26이 달리는 거야. 답은 98이에요. 3번입니다.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이 아래점이 변환되어 있을 때 쓰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야. 자, 1486번이에요. 자, 일반항을 써서 풀 수도 있는데요. 일반항을 써서 푸는 풀이는 제가 1487번에서 할 테니까 지금은 1486번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 지금 항이 총 몇 개일까요? 100개. 100제곱부터 1제곱까지니까 100개 맞겠지. 뭐 부호가 약간 말썽을 피우고 있긴 하지만 자, 이렇게 둘둘이 묶으면 몇 커플이 만들어질까? 50커플이 만들어지겠죠. 50커플이 만들어지겠지. 자, 저 인수분해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100 마이너스 99에 100 플러스 99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맞죠? 100 마이너스 99는 몇이죠? 1. 곱 하나만 하는 얘기지. 그 다음에 98이랑 97이랑 인수분해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98 마이너스 97에 98 플러스 97이 되겠죠? 그치? 그럼 요거 1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겠네. 그 다음 건 뭘까? 90? 6이랑 90? 오겠죠? 다시 90? 6이랑 90? 오겠죠?
요 정도만 보고 마지막 항 쓰겠습니다. 2랑 1 가지고 하면 되지. 2-1이랑 2 플러스 1이겠죠. 이런 거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 계산해 보십시다. 199. 자, 얘는요. 아, 빨리 계산해, 얘들아. 내가 계산하면 안 되지. 얘는요. 191. 자, 공차 몇처럼 보여요? 4처럼 보이죠? 초항 몇? 3. 아, 물론 저걸 초항으로 보고 공차를 음수로 봐도 돼. 난 싫어. 3을 초항으로 볼 거야. 공차 몇이라고? 4. 자, 일반항 써봐. 굿! 근데 이제 시그마에서는 K라고 많이 쓰니까 제가 4K-1이라고 쓸게요. 그럼 지금부터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적 지식으로 계산하셔도 돼. 근데 우리 시그마 배우고 있으니까 시그마로 합시다. 당연히 1항부터겠지? 왜냐면 여기 1 넣으면 3 나오니까. 그럼 199까지 더하려면 여기에 몇 들어가는지를 알아내셔야 돼. 자, 이게 199가 되려면 이게 200이 돼야 되거든? K에 몇 넣으면 될까? 50. 그러니까 50번째 항까지 더하시면 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시그마식만 쓸 수 있으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지. 절대 못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끝. 4 곱하기 2분의 공식을 쓰면 되겠지. 내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죠. 너무 피곤하죠? 자, 4 곱하기 2분의 nm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이 몇 개? 끝. 자, 계산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곱해주면 102거든? 그러면은 50이 101개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겠죠.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487번 보세요. 자, 비슷하게 할 수도 있겠으나 3승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뒤쪽 일반항이 2차식으로 잡힐 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제가 이번에는 그냥 시작부터 일반항 쓰는 걸 보여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필기할 거 있으면 일단 필기하세요. 얘들아, 여기 시그마 부분이, 자, 교재마다 쉬운 단원이 있고 어려운 단원이 있어. 지금 마플 시너지 이교재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요 시그마 부분이 어렵습니다. 여기만 마스터해도 시험에 있는 건 다 풀 수 있어요. 장담해요. 꼭 복습하셔야 돼.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잔소리 많이 했죠? 여러분,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넣으셔야죠. 그쵸? 언제까지 못할 거야? 넣으셔야겠지. 너 말고 이런 말 할 사람 아니네. 자, 갑시다. 자, 식을 어떻게 조합할지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근데 저는요, 플러스를 달린 애들이랑 마이너스가 달린 애들을 좀 분리해 봤어요. 자, 보세요. 지금 짝수들에 플러스가 달려 있고 홀수들에 마이너스가 달려 있어서 문제를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 맞죠? 참여 안 돼요. 맞죠? 맞죠? 자, 그럼 앞쪽은 시그마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잘 봐. 니네 3승이 좀 쫄리겠지만 및 2, 4, 10은요 니들이 일반항을 쓸 줄 알아요. 뭐게? 이 K지. 그죠? 그럼 K에 1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2 되고 4 되고 6 되고 8 되고 10 되는 거 맞죠? 그럼 5까지 넣으면 되겠다. 세제곱이 돼 있잖아? 그럼 세제곱을 하면 돼.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야.
알겠죠? 수열의 일부가 등차나 등비가 된다고요. 자, 다시 뒤쪽 거 봅시다. 상승은 모르겠지만 밑에 있는 1, 3, 5는 무슨 수열이에요? 등? 차 수열이지. 일반항 적어봐요. 2K-1. 그럼 여기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었을 때 1, 3, 5 나오기는 만들어놨지. 근데 쟤네 세제곱 달려있잖아. 그럼 나도 달면 돼. 알겠어요? 9, 3승이 나오려면 K에다가 몇 가지 넣어야 될까? 5까지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시그마의 종류도 똑같으니까 이제는 시그마끼리 연산도 할 수 있지. 여러분, 이게 시그마의 위력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배우시는 거야. 가자. 자, 8K 삼승이고, 헤이! 간만이지. 근데 이걸 전개를 못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간다. 세제곱.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한 번. 3배. 앞에 거 2개. 뒤에 거 하나. 뭐야, 이거. 플러스 3배.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2개. 맞죠? 마이너스 뒤에 거 3개. 자, 계산하시면 이렇게 8K 삼성은 지워지겠지? 이게 플러스 12K 제곱으로 바뀔 거고, 이게 마이너스 6K로 바뀔 거고, 플러스 1로 바뀔 거예요. K는 1부터 5까지. 자, 그럼 얘는 12 곱하기 6분의 공식을 써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공식을 써야 되고, 얘는 1이 5개겠죠. 이해되시죠? 내가 이거 이렇게 안 써도 되지, 이제. 이렇게 안 써도 되죠. 자, 6분의 공식 갑시다.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n 플러스 1. 자, 끝났어요. 계산할게요. 55가 12개. 이거는 30이 3개. 자, 12가 55개. 660이네. 빼주시면 뭐 575인가요? (585) 같은데? 계산이 왜 이러지? 이거 답 6 뭐야? 해봐. 기다려봐. 뭐야? 11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 6분의 n 플러스 2n 플러스 55, 12. 여기가 틀렸구나. 610. (660) 맞고 15 6개. 여기 90이네. 그럼 여기 85.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2번.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아주 둘 다 괜찮은 문제였어요. 어쨌든 여러분, 뭐랄까, 차수가 높아지면 인수분해가 힘드니까 시그마식으로 써서 푸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고, 1488번 봅시다. 얘들아, 잘 들어봐. 이 시그마는 결국 한 개수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진짜 중요해요. 숫자를 덜어내기도 하고 숫자를 추가하기도 하고 그렇거든. 자, 수열 A에는 다음과 같이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한 것이다. 시그마 AK의 값은 이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일단 솔루션 1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야. 자, 잘 들어봐. 1, 2지. 그 다음 4, 5죠. 그 다음 7, 8이죠. 그 다음에 10, 11이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60개까지 더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 제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쓰는 숫자를 잘 보세요. 제가 뭘 썼어요? 없는 숫자들을 썼죠? 없는 숫자들을 썼죠? 자, 내가 얘네들 이렇게 그룹화 해볼게. 그룹화 해볼게. 그룹화. 지금 하얀색 숫자들을 문제에서 몇 개 더 한다 그랬어요? 몇 개 더 안 알려줬냐고요? 자,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하얀색 숫자들을 몇 개 더 한다고 했어요? 다시요. 우리가 하얀색 숫자들을 문제에서 몇 개 더 한다고 했어요? 60개를 더 한다고 했죠. 60개를 더 한다고 했죠. 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자, 다시 처음부터. 자, 하얀색 숫자들을 문제에서 몇 개 더 한다고 했어요? 60개 더 한다 그랬죠. 자, 제가 잡은 이 세 개의 쌍을 이제 1번 그룹, 얘를 2번 그룹, 얘를 3번 그룹이라고 한다면 한 그룹 안에 숫자가 몇 개씩 들어있어요? 2개씩 들어있죠. 하얀색 숫자, 미안해요. 하얀색 숫자가 몇 개씩 들어있어요? 2개. 빨간색 숫자는 내가 이제 계산할 때 쓸 거니까 그냥 써놓은 거고. 그럼 내가 60개의 하얀색 숫자를 찾으려면 몇 번째 그룹까지 더해야겠어요? 30번째 그룹까지 더해야겠지. 자, 30번째 그룹에 이 빨간색 숫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죠. 각 그룹의 빨간색 숫자를 보시면 여러분들 알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이 하얀색 숫자 2개는 뭐겠어요? 89랑 88이겠지. 내 말 이해돼? 그럼 얘들아, 이걸 다 더해서 뭘 빼면 될까? 빨간색들을 빼면 되겠죠. 맞아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고요. 그럼 다 더하면 1부터 90까지인 거잖아. 그치? 시그마식을 안 쓰고도 할 수 있어. 2분의 n, 잘했어? n 플러스 1. 맞죠? 빨간색들은요, 시그마 안 쓰고도 할 수 있어. 3부터 몇 가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합공식 한번 얘기해봐요. 한 개수. 야, 이수원 여기 봐. 한 개수 30개. 그 다음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자,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하실 수 있어야 돼. 하실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솔루션 2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잡아줄 수 있어. 봐. 이렇게 더해봐. 더해봐요. 이렇게 더해봐요. 이렇게 더해보세요. 자, 대답해봐. 공차 몇이야? 6. 맞지? 의심 가면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봐. 자, 다시. 공차 몇이야? 6. 그죠? 일반항 써봐요. 6. n 마이너스. 그렇지. 6k-3이라고 쓰면 되겠지. 알겠어? 몇 개 더 해야 될까? 그렇지! 30개 더 하는 거지. 왜? 내가 숫자 2개씩 페어를 밀었잖아. 그럼 60판까지면 30판까지로 바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자, 솔루션 3.
뭐 있지? 1, 4, 7 보여요? 얘네 공차 몇이야? 공차 몇이야? 3이죠? 일반항 써봐요. 3K-1 자, 258 초항 몇이야? 2고 공차 몇이에요? 3 일반항 써봐. 3K-2 맞지? 맞지? 자, 이렇게 해도 되겠네. 맞죠? 마지막 항 찾아봅시다. 여기에 몇 넣어야 될까? 총 숫자가 60개였어요. 총 숫자가 60개였어. 빨간색 몇 개일까요?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잘하셨어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시그마 종류가 어때? 똑같이. 그럼 각각 계산할 필요 없죠. 더 해봐요. 맞아? 자, 똑같아요. 할 수 있겠어, 얘들아? 할 수 있겠다. 그 등차수열, 등비수열을 완벽히 하시고 이제 약간의 유연한 사고를 이제 접목시키기 시작하면 이 단어는 족밥이야. 물론 이제 족밥까지는 아니에요. 족밥이 될 거야. 잘하셨어요. 자, 넘기시고요. 제가 1489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1489번 보시죠. 얘들아 빨라요? 조금요? 알았어요. 가끔 빨라요. 알았어요. 발음 안 좋아요? 그건 아니에요. 알았어요. 조금 더 천천히. 자꾸 빨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자꾸 졸아요. 그래서 텐션이 없나 하고 내가 자꾸 빨라지는 거야. 눈을 이렇게 떠요. 잠이 온다고 잠아 와라 와라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세제곱이야? 제곱이에요? 얘들아 지금 시그마 쪽에 있는 문자를 보시면 이 문제에서 주인공인 문자는 X야 K야? K야. 시그마 쪽에선 K야. 시그마 쪽에선 K야. 알겠어? X의 숫자를 넣는 거긴 하지만 이 시그마를 정리할 때는 K가 주인공이에요. 자 갑시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죠? 자, X제곱인데 K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X제곱이 5개가 쭉 전개되는 거야. 알겠어? 5X제곱이야. 자, 이쪽은 4X는 시그마 밖으로 꺼낼 수 있어요. 그럼 안쪽에 남는 게 시그마 K밖에 안 남죠? 이건 2분의 공식을 쓰는 겁니다. 2분의 N, N 플러스 1. 그 다음 4 곱하기 시그마 K제곱이지? 몇 분의 공식을 써야 될까? 6분의 공식을 써야겠죠.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끝났습니다. (22) 3개, 60이죠. 그 다음에 뭐 이쪽은 사실 관심도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서 이 fx의 값이 뭐가 되게 하는? 최소가 되게 하는 x의 값과 최소값의 합은 하고 물어봤죠. 그럼 이 별도 있긴 있어야겠네. 20이 11개 있으면 몇 개죠? 220인가요? 자, 대답해 보세요. 몇 차 함수예요? 너는 2차 함수 최소값 못 찾니? 선수죠, 선수. 그죠? 2차 함수 최소값 찾는 건 선수죠, 선수. 축. (6이죠) 2a분의 마이너스 b 맞아요?
이걸 5로 묶어가지고 꼭지점 찾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마이너스 150이니까 나오면은 70이지? 맞죠? 근데 그냥 이 축의 값을 찾을 수 있는 2a분의 마이너스 b를 하시고 2a분의 마이너스 b를 하시고요. 최소 값을 찾고 싶으면 6을 넣으면 되지. 그럼 36 곱하기 5니까 180 마이너스 360 플러스 220. 그럼 이만큼이 마이너스 180이니까 얘랑 더해서 40이 되네. 이쪽 계산을 내가 틀렸나 봐. 다시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4x가 아니고 마이너스 60x요. 네, 위에요. 5x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60x요. 아니 그 위에 거요. 그 위에 거요. 어디가 4가 아니고 20이죠? 그 위에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4x가 여기 나와 있고요. 이 시그마 k는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틀린 거 없습니다. 왜 20이랑 헷갈렸죠? X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x가 5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x가 곱해지는 거야. 이해되고 있니? 지금 이 계산을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맞지. 지금 4kx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4x를 묶어냈으니까 시그마 k만 하면 되는 거야. 이 계산이 이거고요. 15. 오케이. 헷갈리실 수 있어. 자, 그래서 어쨌든 x는 6이고 그때 최소값은 40이니까 답은 46이겠죠. 4번입니다. 4번.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형이랑 연계되는 것이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문자가 여러 개인 시그마 계산하는 유형 12번이 있어요. 여러분 유형 12번 오늘 숙제로 나갈 거니까 일단 별표 하나 쳐주시고 거기 계산을 잘 하셔야 돼. 유형 12번. 이번 시험에도 나올 거예요. 자, 쉬는 시간 갖고 오죠. 15분 드릴게요. 20분까지 쉬는 시간입니다. 자, 좀 많으니까 빨리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계산을 좀 간결하게 해볼게요. 이게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고 이게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4k라고 볼 수 있지? 4가 들어온다면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몇만 남아요? 1만 남죠, 그죠? 1만 남으니까 여기다 시그마를 취해주면 15 맞겠지. 자, 그 다음에 2번도 시그마 종류가 똑같으니까 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에서 k제곱 플러스 k를 빼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만 남아서 계산이 될 거야. 이해되죠? 아니 뭐야, k제곱도 사라져야지. 그러면 이 k는 2분의 공식, 그 다음에 이건 20 이렇게 계산이 될 건데 플러스지? 210 플러스 20.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분자가 이렇게 생겼죠. 분자가. 맞아요? 맞아, 송정아? 분자가 이렇게 생겼지. 이거 안 써도 되죠. k 플러스 2에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가 지워질 거고 요것만 계산하시면 된다. 근데 10까지 가는 거니까 6분의 공식, 2분의 공식, 이거 40 이렇게 하시면 되죠. 계산하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앞쪽 거는 1부터인데 뒤쪽 거는 2부터지. 2부터지. 자, 봐봐. 그냥 1부터라고 치고 덧셈을 해버릴게. 근데 1부터라고 치면 원래는 2부터 들어가는 건데 여기 1 넣어보세요. 몇이에요? 2지. 그러니까 2가 더 추가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2를 빼주시면 돼.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18 빼기 2니까 16 나와야 돼. 2에는 시그마가 달린 게 아니에요. 그죠? 2에는 시그마가 달린 게 아니에요. 이만큼이 시그마인 거예요. 이만큼이. 답은 4번입니다. 4번이 틀렸어요. 자, 5번은 쉬우니까 계산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난 니들이 이 정도 실력은 있다고 생각해. 이거 무슨 수열인지 알 거고 공비도 보이죠? 몇이에요? 2죠? 그럼 니들이 R-1분의 R의 N-1을 못 쓸까? 그러진 않을 거야, 그지? 초항만 조사하면 되니까 K에 1 넣어서 초항 조사해요. 초항 몇이야? 3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야. 됐죠? 뒤에 거는 한 개수만 5개로 변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자, 넘겨서 자, 1501번으로 오세요. 자, 오늘 못 풀어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1501번 풀어봅니다. 고! 다 푸신 분들은 자기 못 푼 거 좀 풀고 계시고 손 안 대보신 분은 지금 손 대봐요.
자, 보시죠. 여러분 결국 연산 단원이기 때문에 이제 식을 잘 만드는 거야. AN 주고 AK 플러스 1의 시그마가 필요해요. AK 플러스 1은 구하면 돼. 여기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되겠지.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접근 방법을 두 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봐. 시그마 K는 2부터 M까지 2K-1을 해서 48이 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얘를 조사해요. 조사를 합니다. 자, 2 넣으시면 3 넣으시면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2M-1까지. 맞아? 무슨 수열일까? 등차 수열이겠지. 근데 2부터라서 초항이 조금 조작되어 있긴 하지만요. 근데 봐봐. 어차피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개수의 절반에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만 잘 하면 돼. 초항 조사 해놨죠. 마지막 항 조사 해놨죠. 여기는 끝. 그죠? 내가 한 개수를 알아내는 아주 좋은 방법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자, 항은 몇 개일까? 그렇죠. n-1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48 되게 만드시면 돼. 자, 이거 덧셈하면 2n 플러스 2잖아. 2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n 플러스 1이죠. 그럼 n-1이랑 n 플러스 1은 몇 차이 나는 숫자죠? 2 차이 나는 숫자죠. 여러분 혹시 48을 2 차이 나는 두 개의 숫자로 찢을 수 있으십니까? 6 곱하기 8. 그럼 n-1이 6이고 n 플러스 1이 8 아닐까? 왜 이런 풀이가 가능한 건가? m은 자연수일 테니까. m 몇이야? 굿. 이렇게 하시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근데 내가 등차 수열이 아닌 시그마로 풀고 싶다 하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약간 오바스러울 수 있으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조사를 했잖아. 너희들 이 3, 5만 보고도 일반항 쓸 수 있지. 일반항 한번 써볼까? 2K 플러스 1, 굿.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1부터 넣으면 3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럼 여기에 몇 넣어야 2n-1이 될까요? 여기에 뭘 넣어야 2n-1이 될까? n-1, 그렇지. 그러면 얘가 이 시그마 k에 플러스 시그마 1이고 초항이 1로 잘 잡혀 있고 끝항이 n-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시그마 공식을 쓸 수 있다고. 얘는 2분의 공식, 얘는 1이 n-1개. 맞죠? 2분의 공식이 뭐였죠? 2분의 nn 플러스 1이죠. 이 n은 끝항이었지, 끝항. 얘는 지금 끝항이 뭐야? n-1. 여기다 n-1을 넣는 거야. 그럼 이게 m이 되고 이게 n-1이 돼요. 이렇게요. 자, n-1로 묶어주면 앞엔 뭐가 남을까? m이 남죠? 뒤엔 뭐가 남을까? 1이 남죠. 이렇게도 계산하실 수 있어요. 되겠어요? 되겠어요? 둘 다 필요한 능력이에요. 둘 다 필요한 능력이야. 자, 넘겨서 1506번, 7번 봅시다. 자, 1506번이야.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고 A4가 나와 있어. 이거 잘 들어. 공차가 몇이라고? 2. 그럼 2n으로 시작하는 거 아닐까? 맞지? 그리고 초항으로 맞추죠. 상수항을. 4항으로 맞출 수도 있어. 여기다 4 넣으면 지금 몇이야? 근데 몇 돼야 돼? 으악! 알겠어요? 알겠죠? bn 가시면 돼요. bn은 KAK니까. 여기다 KAK 하시면 되지. 자, 그리고 문제에서 B10 구하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가시면 되죠. 2K제곱 플러스
K. 요거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되겠죠? 요거 계산 잘 하시면 돼. 700몇 나오겠지. 800몇 넘어가려나? 자, 그 다음에 1507번 봅시다. 답은 뭐냐면요. 답은 4번이에요. 825. 자, 1507번 갑시다. 자,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몇 살이죠? 어머, 벌써 그렇게 나이가 됐어요. 아시겠어요? 18살이면 이제 인생 끝난 거야. 아니.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죠? 등차 수열 몇 번 배웠어요, 우리? 세 번째. 아시겠죠? 야, 문제가 너무 가벼워야 돼. 아시겠어요? 이거 항 몇 개야? 50개겠지, 50개. 이거 항 몇 개야? 50개겠지, 50개. 그리고 야, 전개하면 이게 다 항 넘버가 몇씩 차이 나니? 이게 항이 하나 더 크지? 항이 하나 더 작고. 이거 50개를 빼는 거야, 50개를. 50개야, 50개. 4번이에요, 4번. 이렇게 하시는 거고. 알겠죠? 근데 요거 이제 이해시켜드리는 풀이 하나, 그 다음에 다른 연산 풀이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봅시다. 일단 이해 먼저 해보자. 공차 정체 알고 항도 몇 개 알고 있으니까 A, N 쓰는 건 그냥 개꿀. 공차 3이지. 몇 N?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으로 맞추자. 여기 3 나오면 지금 몇이야? 9죠? 근데 몇 나와야 돼? 그럼 빼기? 6. 이렇게. 아시겠어요? 자, 그럼 봐봐요. 일단 이거 연산 말고 이해부터 해보자. 앞에 건 무슨 뜻일까? K에 1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쭉쭉쭉 해가지고 A 98 더하기 A 100이야. 여기서 얘를 빼달라는 얘기야. 1 들어가면 A 1, 그 다음 게 A 3, 그 다음에 A 5 쭉쭉쭉 해서 98 나오면 97 나오고요. 그 다음에 99가 나와요. 이걸 빼면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야. 이렇게 빼면 D죠. 이렇게 빼면 D죠. 이렇게 빼면 D죠. D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재밌긴 했나 보다. 이렇게 빼면 뭐야? D가 몇 개일까? 50개일 거야. 답이 150이라는 얘기고, 연산해 봅시다. 자, A, 2K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여기다 2K를 넣으면 돼. 여러분, N을 증가시키는 거 괜찮다 그랬죠? 2K 넣으면 6K-6 빼기 2K-1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여기다가 2K-1 넣으면 돼. 그럼 6K-9지. 그럼 빼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이쪽이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 플러스 9로 바뀔 테니까, 이 6K는 지워지고, 3 아니겠어요? 계산해봐요. 3이 몇 개? 50개. 자, 다 이해하셔야 돼. 넘겨요. 자, 1508번, 10번, 12, 13, 14번입니다. 다 할 거예요. 자, 밑줄, 여러분. 등차 수열 AN. 오케이? 쫄지 말라고. 이 식보고 쫄지 마. 왜냐면 앞에 등차나 등비라는 말이 있잖아? 그럼 그 수열의 정체를 찾기 위해서 이 식을 이용할 수 있으면 되거든? 이걸 뭐 조작하는 게 아니야. 존나 쉬워요. 잘 봐봐요. 잘 봐요.
등차 수열의 정체를 밝히려면 우리는 뭐만 알면 되니? 공차랑 초항 이런 거만 알면 되지? 그럼 저기다 1을 넣자. 여기 n에다가 1을 넣자, 1을. 1항부터 1항까지 한 번 구하자고. 그럼 그게 그냥 A1일 거 아니야. 그지? 여기다 1 넣으면 A1이고. 여기다 1 넣으면 2죠. 그쵸? 그 다음에 2도 한번 넣어봐요. 어디다가. 요 n에다가 2도 한번 넣어보자고. 오케이? 그럼 좌변은, 헤이, 좌변은. 여기에 1 넣은 거, 여기에 2 넣은 거. 맞아요? 계산 결과는 당연히 여기 n에다가 2 넣은 거겠지. 4, 4, 16 마이너스 8. 맞아요? 빼보세요. 이렇게 빼면 A3는? 다시요. A3는? 6. 맞아? 이거 보면 어때? 2D가 나오겠지. 2D. 2D는 몇? 아니고 12. 뭐라고요? 뭐라고? 12구나. 됐어요? 그럼 여기 봐봐요. 얼마나 반가워요. 2D는 8. 맞아요? 맞아, 아니야. D 몇이야? 문제가 끝나는 거야. 알겠죠? A에는? 그렇지. A4. 여기다 4 넣으면 되고. A6. 여기다 6 넣으면 되지. 알겠죠? 그냥 아주 가지고 노는 겁니다. 됐죠? 좋아요. 1510번. 등비수열 AN 또 밑줄 그어봐. 가자. 요식 굉장히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어. AR 제곱은 4 AR-A. 그죠? A로 나눠지겠니? 안 나눠지겠니? 나눠지면 A가 없어져. 양변을 A로 나눈 거죠. R 제곱은 4R-4니까 R이 2야. 맞죠? 왼쪽으로 넘어오면 R은 2 중근이 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등비수열의 합 S6 아니에요? R-1분의 초항 곱하기. 아직 못 찾았으니까. R에 6승 -1. 굿. 요게 이제 15란 얘기야. 그럼 계산하면은 2, 6승이, 64인가? 그럼 요거 63이지. 63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A는 63분의 15. 3으로 나눠주면 21분의 5네. 이해돼요? 그럼 얘는 A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 4승이니까 A로 묶어주면 1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R 4승이죠? A가 뭐였지? 21분의 5. 1 더하기 R이 몇이었죠? 2였으니까 4, 9, 16일 거야. 그럼 이렇게 21이 지워지죠? 답이 5입니다. 1512번이요. 또. 등차 수열 얘기. 수열이 쉬우니까 SND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근데 분석 자체가 어렵지 않다고요. 갑니다. 이것도 이제 좀 보이시는 분들은 봐봐. 여기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를 넣었을 때 항 넘버가 다 하나씩 차이 나지 않아? 그치? 얘가 항이 하나씩 더 크지? 그럼 이렇게 빼면 5D가 나오는 거야, 5D. 그래서 D가 2야, 이 문제는. 알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으면 넣어보라고. 앞에 거는 A4
A9, A14, A19, A24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밑에 거는 1 나오면 A3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있는 항 넘버가 5씩 커지거든. A3, A8, A13, A18, A23 이게 65야. 맞아요? 그럼 빼면요, 이게 D죠. D가 몇 개? 5D. 이렇게 D가 2 나오는 건데 너무 촌스럽단 말이지. 그냥 저식 보면 D가 2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구해야 되네. 그러면 일단 A2부터 시작해서 뭘 쭉쭉쭉 해야 되는 거네. 잠깐 기다려봐.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자, 정리를 좀 합시다. 나는 요 밑에 걸로 할 거거든요. 어쨌든 등차 수열의 합인 거 아니야? 등차 수열의 합인 거 아니야? 이렇게 5개씩 건너뛰어도 등차 수열이겠지? 공차가 5D인. 맞죠? 그러면은 A3 더하기 A23에다가 한 개수의 절반 하면 이제 65가 나오는 거죠. 근데 A3랑 A23은요? 얘가 A 플러스 2D, 얘가 A 플러스 22D. 맞아요? 그럼 2A 플러스 24D네. 맞아요? 2A 플러스 24D. 24D는 암산합시다. D가 2였으니까 48. 그럼 이렇게 5분의 2로 넘어가면 계산이 되겠지. 그죠? 2로 나누면 A 플러스 24는 13. A는 마이너스 11이에요. 됐어요? 이제 AN을 쓸 수가 있어. 공차 2였으니까 2n 마이너스 13. 초항 11이니까 마이너스 11이니까. 자, 이제 이거 계산해보자. 시그마 2K인데 1부터 10까지. 자, 2K 넣으시면 4K-13이죠. 맞죠? 끝내시면 돼.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계산 방법 하나만 더. 이거였잖아. 그럼 A2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야? A20까지 가는 거고, 항 몇 개? 10개. 그죠? 그러면 한 개수의 절반에 등차 수열이니까 초항 더하기 20번째 항. 뭐 20번째 항은 여기다 20 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계산하시면 위에가 180이고 밑에가 2니까 90이 되죠. 됐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13번, 14번 남았는데요.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숙제 받으시죠. 숙제는 1515번부터 해서 1550번까지입니다. 1550번. 적죠? 자, 수업을 일찍 끝낸 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지금 공부가 다들 공부를 하는 것 같지 않게 공부가 돼 있어요. 자,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일단 복습이고요. 지금 니네가 등차 수열부터 탄탄하게 싸워온 게 아니라서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실 거야. 복습 일단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해요. 자, 이 복습은 이제 오늘 수업 내용 복습 얘기하는 거야. 5월 26일 거 복습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오늘 숙제 1515번부터 1550번까지 요걸 하시고
등차 수열 아이씨 1196번부터 안 풀린 문제들을 풀어두셔야 돼. 알겠지? 여러분 놀랍게도 수열은 각 소단원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가 실력이 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잘 푸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런 애들도 있어. 지금 내가 너 등차 수열의 합공식 불러봐 했는데 못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 이러면 어떻게 배워? 알겠지? 등차 수열 공식 3개밖에 없어. 일반항, 중항, 합. 등비 수열 공식 3개밖에 없어. 일반항, 중항, 합. 그리고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을 아우르는 공식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고 여기 앉아있다? 혹은 이걸 이용하지 못하는데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모든 수업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빨리 해결하셔야 되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산서를 받아가지고 연산 문제집을 푸셔야 돼요. 됐죠? 끝. 수고했습니다.